바람이 불어온다. 사방에서 부는 바람. 대학의 여론에 소용돌이가 친다. 어디서 만들어져 어디로 가는 바람인가? 익명 커뮤니티와 대학 여론, 그리고 청년 세대 담론. 익명 커뮤니티는 정말 혐오의 장일까? 청년 세대 담론은 정말 어긋난 걸까? 대문자 대학 여론. 에브리타임의 여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에브리타임 이용자 중 불쾌감을 느낀 학생만 80%. 우리의 익명 커뮤니티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2020년부터 올라온 게시물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게시물 약 59만 개를 수집했다. 커뮤니티 이용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뉜다. 가장 많은 게시글이 올라오고 대부분의 글이 금방 사라지는 캠퍼스 자유 게시판과 여러 게시판의 글들 중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되는 핫게시물. 커뮤니티의 주류 여론은 핫게시물에서 결정된다. 핫게시물엔 어떤 글들이 오갈까? 곳곳에 보이는 우리의 일상과 남자, 그리고 여자, 성별과 함께 올라온 게시글을 자세히 살펴봤다. 군대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여성과의 비교와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간호사에 대한 성상품화 문제와 성범죄를 둘러싼 갈등도 눈에 띈다. 최근에는 설거지론을 둘러싼 연애와 결혼 이야기도 화제였다. 수많은 글이 오가는 서울 캠퍼스 게시판. 성별을 포함하여 젠더 갈등과 페미니즘을 언급한 게시글을 데이터로 정리했다. 평균 좋아요 수가 10개를 넘는다. 국제 캠퍼스 게시판도 마찬가지. 젠더 문제가 포함된 게시물은 평균적으로 반드시 핫게시물에 등록된다. 핫게시물에 등록되고 나면 소용돌이는 더욱 폭발적으로 요동친다. 10.4개의 좋아요 수는 42.8개로, 12.5개의 댓글 수는 24.6개로 늘어난다. 평균적인 수치보다 확연히 높다. 페미니즘 이슈가 소용돌이친다. 하지만 살아남는 소용돌이는 정해져 있다. 문장의 혐오 지수를 판단하는 헤이트 스코어. 2020년부터 핫게시물에 등록된 7,549개 게시물의 혐오도를 측정했다. 헤이트 스코어가 분류하는 9개의 혐오 항목 중 가장 높은 혐오 지수를 기록한 건 여성과 가족이었다. 남성과 연령 등 다른 항목과 비교해봐도 3배가량 높다. 여성에 대한 혐오 지수를 재작년 1월부터 한 달씩 살펴봤다. 혐오의 소용돌이는 빠르게 등장했다. 빠르게 사라진다. 여성 혐오 지수가 뚜렷하게 상승했던 작년 1월. 한 유명인의 언급을 시작으로 일부 여성향 팬덤에서 만들어지는 알패스에 대한 논란이 매우 화제였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알패스 언급 게시글은 115개, 그중 99개의 게시물이 5일 안에 올라왔다.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다. N번방과 다르지 않으며 아이돌에 대한 성착취물이라는 주장이다. 알패스를 옹호하는 주장에 대한 인용과 직접적인 비난도 눈에 띈다. 반대와 찬성이 갈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거나 싸움이 지겹다는 게시글도 보인다. 하지만 모든 게시글과 댓글을 찾아봐도 알패스를 옹호하는 게시글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주류 여론이 언급하는 알패스 옹호 여론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때 알패스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떴던 거로 저도 기억하고요. 비난할 때 있어서 알패스가 뭔지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에브리타임 글에서. 알패스의 운영자를 처벌해야 한다거나 알패스를 막 조직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알패스가 뭔지 알면은 그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성들이 엠번방을 이렇게 공격을 했으니 우리도
여성들을 같은 형식으로 공격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여론이 나온 게 아닐까 싶고요. 약 4개월 뒤 2개의 손가락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을 흔들어 놓기 시작한다. 이른바 GS25 남성 혐오 포스터 논란. 보시는 한 편의점과 쇼핑몰의 홍보 포스터에 일부 여성들이 남성을 비하할 때 쓰는 상징적인 그림이 사용된 걸로 해석이 되면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역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5월 1일에 올라온 첫 게시글. 이후 커뮤니티에서는 GS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자연스럽게 GS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향했다. 이후 약 일주일간 손가락 2개가 보이는 홍보물에 대한 제보가 계속됐다. 아직 남아있는 게시글 중 비판의 의문을 제기하는 게시글은 84개 중 단 5개. 흥미로운 건 해당 게시글에 대한 반응이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올라온 게시글을 제외하면 모든 게시글의 추천수가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높은 숫자를 기록한 댓글 수. 직접 댓글을 확인해 보니 반박하는 댓글과 이를 지지하는 높은 댓글 추천수가 보인다. 글쓴이가 페미니스트란 댓글과 인신공격이 포함된 댓글도 달렸다. 소용돌이는 더 강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소용돌이는 때로 주변의 작은 소용돌이를 삼키고 예상했던 크기보다 과하게 커지기도 한다. 4개월 뒤 여성 혐오 지수가 또다시 급상승한다. 총 여학생회 해산 이슈가 등장한 작년 9월. 공론화가 시작된 7월 이후 커뮤니티에선 투표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남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시작으로 여학생들은 총여학생회 해산에 반대할 거란 여론이 등장했다. 소용돌이는 더욱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총학생회가 의도적으로 총여학생회를 유지하려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동시에 총여학생회 해산을 반대한다는 게시글에는 욕설과 인신공격 댓글이 달렸다. 에브리타임의 주류 여론은 총여학생회 해산 투표가 큰 격차로 부결될 거라 예상한 상황. 총여학생회 해산에 반대하는 학생은 실제로 많았을까? 왜곡된 정보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명이 아니고 익명이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의제나 총여학생회 해산 의제 때 에브리타임에서 일어나는 논쟁들을 보고 우리 대학 사회에서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하에 이제 간담회를 몇 차례 개회를 했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던 경험이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게 확실히 쓰는 사람만 쓰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익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5분마다 한 개씩 아니면 뭐 특정 시간마다 한 개씩 올려가지고 약간 여론모의 같은 걸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차별성, 혐오성 발언을 통해서 내가 맞으니까 너희도 막 따라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주류 여론과 63%의 찬성. 예상과는 달랐지만 여론은 결과에 기뻐했다. 동시에 등장하는 반대표에 대한 언급. 37%의 여성에 대한 혐오성 게시글이 수차례 올라왔다. 혐오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했다. 가장 높은 혐오 지수를 기록한 올해 1월.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도 더욱 뜨겁게. 커뮤니티는 한 여고생의 위문 편지 내용에 크게 반응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모 여고 2학년 학생이 지난달 30일 쓴 위문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군부대 위문 편지를 쓰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일부 학생이 군 장병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써 논란입니다. 성별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군대. 군대는 대학생의 일상에 꽤나 큰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정 사안에 빠르게 반응했다 사라지는 커뮤니티. 하지만 군대의 가혹행위와 남성이 겪는 부당함에 대한 게시글은 몇 년째 꾸준히 올라왔다. 청년 세대 담론에서 군대가 문제가 되는 까닭은 단지 분단 체제의 지속화에서
국가가 군대를 통해 젠더에 따라 위계적인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랫동안 강제적 징병제가 유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만의 병역 의무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한국 사회의 경제 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군대와 젠더 갈등은 젠더화된 세대 게임의 국면에서 다시금 반복된다. 과거보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오늘날 청년 남성에게 남은 건 어쩌면 군대를 다녀왔다는 도덕적 우월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우월감은 공정성을 우선시하는 청년 세대 담론과 공명하며 여성의 정치적 요구를 폄훼하는 무기로서 적극적으로 동원된다. 남성 커뮤니티를 분석한 아르스 프락시아는 군대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저에 깔려있는 여성 혐오라고 말했다. 군대는 여성 혐오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중요한 논의는 아니란 것이다. 20대 초의 사용자가 주를 이루는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군대가 가지는 힘은 더욱 강력하다.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이 보이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주류 여론이 군복무에 대한 인식 문제로 흘렀다는 것이다. 위문편지에 나타난 조롱처럼 여성들은 남성들의 군복무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시글이 나타났다. 군복무가 주는 억울함은 더욱 커졌다. 그 결과로 여성 혐오 지수는 급격하게 상승했다. 바람이 불어온다. 사방에서 부는 바람. 대학의 여론에 혐오라는 소용돌이가 친다. 대학생의 94.4%가 이용하는 대표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에브리타임이 보여주는 것처럼 알패스 논란에 대해, GS25 남성 혐오 논란에 대해, 여고생의 조롱 섞인 위문 편지에 대해 대학생들은 한마음으로 분노할까? 4,224개의 여론과 68개의 여론의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제가 신입생 때 에브리타임에서 모두의 페미니즘이라는 단체로 홍보 포스터를 보고 지원한 적이 있는데 그 홍보 포스터가 15분 안에 삭제가 됐었어요. 페미니즘 관련된 글은 페미니즘을 욕하지 않으면 전부 삭제돼요. 에브리타임에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든 세미나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모두 삭제가 돼요. 권력을 가진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집단의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고 타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떠나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을 감추게 되는 거죠. 대문자로 적힌 대학 여론이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수많은 바람은 에브리타임에서 소용돌이가 되지 못한 채 사라진다. 가만히 들여다본다. 바람은 어디로 갔을까? 소용돌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에브리타임은 대학 여론을 대표할 수 있을까?